오랜만에 서 오늘 아침에도 안 뛰고 나왔으니까 TV가. 맞아, 오랜만에. 맞아. 이제 4km 돌파. 평균 페이스 3분 25초. 지금부터 빌드업. 예, 6km 돌파. 평균 페이스 3분 24초. 이모 화이팅! 이제 8km 돌파. 현재 27분 35초입니다. 유인지 화이팅! 예, 11km 돌파했고 평균 페이스 3분 26초입니다. 이대로 갑니다. 유문지 화이팅! 이제 13km 돌파. 이제 2km 남았습니다. 집중 해보겠습니다. 평균 페이스 3분 28초. 화이팅! 이대로 가면 12분대. 화이팅! 유문진! 마라톤 부분 남자 2위 유문진 1시간 12분 46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 하프마라톤 다녀왔는데요. 오늘 제가 PB를 세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에 최고 기록이 1시간 12분 30초 뭐 이쯤이었는데 그때 서울 국제마라톤에서 그게 세운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아마도 코스가 조금 짧았지 않았나 싶은데 요번에 제가 12분 47초? 46초? 이 정도로 퍼스널 베스트를 세우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코스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서울 하프 마라톤의 좋았던 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하프 마라톤은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대회이고 오래된 대회다 보니까 확실히 통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통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타 그런 펜스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긴급 차량을 위해서 비워놓은 차선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게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리기에 정말 무리 없는 대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요. 제가 오늘 그 대회에서 제공받은 대회티를 입고 뛰었는데요. 너무나도 그 재질도 시원하고 소재도 좋고 이게 운동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스펙스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요즘에 그 대회 나가면요 그 브랜드 로고를 받고 있으나 절대 브랜드에서 팔지 않을 법한 그냥 로고만 받아서 파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서울 하프 마라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완주하고 나서 완주 물품들 자체가 상당히 내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제로 음료보다는 제로 음료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뭐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도 이제 페트병으로 주는 물도 있지만 다회용 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도 저는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급수대에서 이게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은 이게 주자들이 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때그때 정리가 되고 그때그때 치워진다면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주하고 나서 주는 그 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페트병도 있지만 이렇게 다회용 컵을 사용한 것들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대회였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면요. 물론 이게 정말 사소한 것들일 수 있겠지만, 아쉬웠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교통 통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10km 코스나 이런 거 뛸 때 막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달리기를 소재로 한 예능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달리기에도 너무 좋았고, 교통 통제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많이 준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누어진 것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꼭 참가하고 싶은 좋은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울 하프 마라톤을 다녀왔는데요. 이 시상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그 시상식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넷타임 방식으로 시상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리로 뛰어도 사실 시상식에만 원래 주인이 가면은 조금 이게 과연 검증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내 타임이라고 하는 게 출발지,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서부터의 기록을 통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순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가 눈앞에 보여야지 서로 그게 경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단순히 기록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충분히 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조금 빠른 주자들이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룹을 A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인원을 적게 해서 뭐 한 300명, 400명?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B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결코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그룹과 B그룹을 같이 출발시켜도 됩니다. 다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입상권에 가까운 주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0분 이내에 기록이 있는 주자들이 사실은 입상권에 가깝기 때문에, 혹은 여성 주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5분 이내에 기록이 있는 주자면은 거의 입상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추리면은 사실 한 300명, 4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주자들이 먼저 출발하는데요. 그냥 거의 동시에 출발시켜도 되는데 그룹만 나눠서 조금 설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 타임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 종이 울리고 나서 제가 일부러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발 울리고 나서 내가 어버버버 하다가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가고 괜히 조금 거기서 한 2, 3초 정도 느리게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내 타임 시상을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저보다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나랑 같은 그룹에서 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속력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다는 걸 아는데, 이게 같은 그룹에서 가면은 내가 진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무리를 하는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타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어떤 경기에서도 사실 시상을 내 타임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뒷그룹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입상을 하는 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만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그 건타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시상권에 가까운 근접한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대회를 한번 나가서 기록을 세우고 그거를 제출한 걸 토대로 해서 앞그룹에서 출발시켜 주게 되면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작년에 많이 발생했지만 대리 출전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타임을 하게 되면요. 왜냐하면은 건타임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앞으로 누가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정도는 사실 선두 그룹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내 앞으로 4명이 갔구나, 5명이 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간 적이 없는데 입상을 하게 되면은 딱 봐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대리 수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치만 대리 수상이 아니라 그런 대리 출전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치만 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C그룹에서 출발하고 나보다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대조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심에 맡기는 게 맞겠지만요. 근데 양심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시상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출발해서 뒤에서 나를 붙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뒤에서 출발해서 한 2km, 3km 갔을 때 앞으로 딱 붙어버리면은 내가 그 그룹으로만 골인해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편법은 아니지만, 뭐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편법이라고 불법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스포츠 정신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 R3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패스트 R3, 푸마 패스트 R3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남겼었는데요. 다시 오늘 한번 제가 그 신발을 신고 뛰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보스턴 마라톤이었죠. 보스턴 마라톤의 그 경기를 뛴 선수들을 비교해 놓은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6등 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그게 1분 정도 땡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패스트 R3를 신고 나서. 그래서 저도 저번 대회에 조금 느꼈고, 그리고 오늘도 조금 느꼈지만 확실히 얘가 후반부에 좀 덜 지치는 느낌이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힘을 아꼈던 거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외국 유튜버가 비교해 본 걸 보니까 한 4명의 주자들이 모두 다 자신의 퍼스널 베스트를 갈아치웠다. 패스트 R3를 하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푸마에서는 한 3% 정도의 기록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적인 상승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많은 주자들이, 많은 선수들이 1분에 가까운 2분에 넘는 주자도 있었고요. 그렇게 기록을 줄인 것 자체는 이게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신발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패스트 R3를 신고 뛰었는데요. 다음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파플라이나 여타 다른 신발들이랑 한번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괜찮은 신발인 것 같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